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건물 리모델링으로 수입과 가격을 높이는 5단계 절차입니다. 네, 제가 저번 영상 때 이 노후된 건물 리모델링으로 수익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혹시 그 영상 보지 못하신 분은 그 영상 먼저 보시고 오시고요. 오늘은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치를 높이는 방법, 그 절차가 있거든요. 반드시 확인해야 될 절차. 그게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네, 오늘은요, 건물 리모델링 훌륭하게 또 성공적으로 재테크하기 위한 그 5단계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건물 리모델링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해요. 2년 전에 상담을 오셨던 이제 50대 중반의 남성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강서구에 있는 노후된 5층짜리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하고 이제 상담 오신 적이 계셨는데, 이걸 이제 왜 매입을 하셨냐면, 건물이 한 8년 정도 된 오래된 건물인데 리모델링 용도 변경을 통해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이제 제안을 받고 매입을 하게 된 거죠. 거긴 상권도 좋았어요. 5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편의점하고 음식점이 있었고요. 나머지 2층, 3층, 4층, 5층, 4개 층은 학원으로 쓰였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요즘 학원이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학원 건물에 4층하고 5층, 2개 층은 이제 공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싸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공실인 거를 왜 매입을 했냐 하면, 그 컨설팅 업체에서 그 4층, 5층 부분을 용도 변경,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을 해서 여기 상권이 좋으니까 뭐 다른 업종을 누면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매입을 하게 된 거죠. 매입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을 용도 변경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죠. 모든 건물은요,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용도대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제 불법이죠. 그 용도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건물은 교육 연구시설로 되어 있었어요. 2층, 3층, 4층, 5층에. 그래서 이것을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근린생활시설이 교육 연구시설보다 주차장을 더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할 공간이 없었던 거죠. 결론적으로는 용도 변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년이 넘도록 그 4층, 5층이 그냥 공실로 돼 있는 상태였고, 나중에 그냥 학원으로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임대를 놓게 돼요. 처음에는 리모델링, 용도 변경으로 큰 수익을 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본인이 투자한 돈보다도 훨씬 못하는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이제 건물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우리가 건물 리모델링 용도 변경이 제대로 하면 굉장히 매력도 있지만, 잘못 체크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건물 리모델링은요, 그 5단계 절차를 철저하게 확인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 5단계 절차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건물 리모델링으로 수입과 가격을 높이는 5단계 절차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제가 올렸던 건물 리모델링의 성공 사례 중에 하나를 올렸었는데요. 이 영상 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고 오늘 영상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단계를 이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건물의 상태를 정밀 진단한다. 우리가 리모델링은요, 건물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가 건물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문제점을 이제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적, 경제적, 물리적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학원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죠? 네, 바로 법률적인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용도 변경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됐잖아요. 이게 문제죠. 이 부분을 미리 체크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아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부분은 체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용도 변경 가능 여부, 또 건축 중축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구조안전 진단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법률적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또 이렇게 내가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건물의 임대 시세는 또 얼마나 올라가고, 또 이에 필요한 지역의 미래가치, 또 상품의 가치까지도 판단을 합니다. 이래야만 우리가 이거를 할지 말지가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측면도 마찬가지로 건물의 전체 리모델링 범위, 어디까지 리모델링을 할까를 이제 결정하고, 구조 보강을 어느 정도로 할지, 또 리모델링 기간은 얼마나 될지, 이렇게 실제로 리모델링 할 때 필요한 그 물리적인 부분도 이제 체크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1단계입니다.
이 1단계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좀 어렵습니다. 초보자한테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전문가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사전에 내가 이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이 법률적, 경제적, 물리적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네, 2단계는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건물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건물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좋게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 리모델링 가능 유무를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1단계에서 건물의 문제점을 찾았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2단계에서는요. 가능 여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요. 두 번째에서는 만약에 이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이제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고 다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이 2억이 들었는데 그 2억의 가치가 건물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리모델링을 비용을 들여서 이 효과가 그 이상을 만들어내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2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3단계는요, 좀 전에 2단계에서 어디까지 리모델링 할지를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을 실제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자, 2단계에서는요, 이제 법률적인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임차인 명도 계획을 짜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해서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들어갈지를 캐시플로우를 짠 다음에 이제 실제로 리모델링을 하는 이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단계는요, 이제 새 옷을 입히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리모델링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건물의 상태가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임차인들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때 MD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건물에 맞게 또 지역,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이제 임차인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우량 임차인을 이제 모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량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건물에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좋아지겠죠. 스타벅스가 들어와도 이 건물의 전체적인 구색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건물의 구색에 맞게 또 지역 환경에 맞게 우량 임차인을 찾아서 모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 가격을 할인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리모델링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가가 낮아지면,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100만 원이 만약 떨어진다고 하면 시장에서 매매가가 얼마 정도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매각을 목적으로 할 때는 이걸 빨리 임차인을 맞추기 위해서 임대 가격을 할인해서 임차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시장 가격에 맞게 적절하게 놓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5단계는 이렇게 어렵게 완성한 내 건물을 매각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요, 적절하게 시장의 수익률에 맞게 이제 시장을 이제 매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바로 매각하는 게 아니라 1, 2년 후에 임대 사업을 하다가 매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시장이 빠르게 좋아지려는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어서 1, 2년 뒤 호재가 이 가격에, 이 건물에 반영이 됐을 때 좀 더 기다렸다가 이제 매각을 하는 이제 방법도 있겠죠. 자, 그렇게 지금까지 보셨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 단계를 하나씩 잘 체크하면서 건물 리모델링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 성공적인 건물 리모델링 재테크가 가능합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건물 리모델링 5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건물 리모델링 통해서 부동산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최소한 오늘 1단계가 뭐였죠? 네, 건물에 진단하는 단계예요. 이걸 꼭 하신 다음에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단계에서 법률적인 부분을 체크해야 되고요. 또 경제적인 부분을 체크해야 되고 또 물리적인 부분을 체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라도 내가 확인하고 리모델링 재테크를 하게 된다면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해요. 근데 이 1단계 경제적인 거, 물리적인 거, 또 법률적인 부분을 혼자 체크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물 리모델링 재테크 되게 재미없고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일반 분들은 하지 않습니다. 일단 두렵고 어렵고 재미없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 랜디 포시라고 마지막 강의의 저자가 있는데요. 그분 책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재미없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분의 문장을 읽으면서 대신할까 합니다.
장벽은 당신을 가로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벽은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멈추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